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전력전자를 좀 제대로 제어하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될 제어공학의 좀 기초적인, 기본적인 어떤 지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제어공학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이제 S 파라미터로 이제 미분 방정식을 S 파라미터로 이제 변환하면은 그 이제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대수적인 합으로 계산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쉽습니다. 이제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계속 이제 가져오려 그러면은 수식도 엄청 복잡해지고 직관적으로 이해도 힘든데,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라플라스 변환 전에 우리가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푸리에 트랜스폼은, 푸리에 변화는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여기 좀 그림을 작게 그렸는데 구형파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오실로스코프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 타임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구형파가 이렇게 보이죠. 이제 구형파가 보이는데 이 구형파를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구형파에 속해 있는 모든 이제 사인파 성분이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영역으로 쫙 보면은 이제 요 메인에 해당되는 이제 사인파가 제일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차, 5차, 뭐 7차, 뭐 아니면 짝수차, 뭐 홀수차 이렇게 이제 차수별로 이제 주파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어찌 보면 이제 메인 주파수고, 나머지는 이제 고조파 성분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푸리에 트랜스폼 딱 떠올리면은 요 그림을 연상을 하면 될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로 시간 타임으로 보는 파형이 이제 우리가 주파수 영역을 보면은 사인파의 합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라플라스 변화는 뭐냐, 이제 그래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이제 댐핑 계수가 이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제 순수 주파수 성분만 들어갔는데, 이제 라플라스라는 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 이제 오메가 JW를 이제 이게 복수 함수로 이제 표현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S라는 걸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겠죠. 이제 복수, 그러니까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은 그냥 이제 주파수 성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복소수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양이죠. 이제 그 실수분은 시간에 대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양이고, 흡수분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인데, 브레트 이제 라는 사람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양만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요렇게 우리가 어떤 파형을 이제 분석을 했고, 라플라스라는 분은 이제 실수부터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이제 S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S를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실수와 이제 흡수부로 나타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이제 함수에 적용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요거는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 벡터고, 요거는 이제 라플라스라는 분이 새로 넣은 거죠, 이제.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이 댐핑 계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화는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이제 무한대로도 할 수 있는데, 근데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제 무조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만 가능하죠. 이제 얘는 주파수 이제 분석이기 때문에. 근데 라플라스 변화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0에서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0에서 무한대로.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우리한테 주는 효과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개를 이제 동작을 시킬 때 스위치를 딱 이제 켜는데, 사실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수학적으로. 내가 이제 수학적으로 스위치를 딱 켰을 때 이제 이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큰 어떤 이제 수학적인 성취가 아닌가,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제 사인파만 이렇게 그냥 쭉 가는 거, 요것만 이제 그 해석이 가능한데, 이제 라플라스 변화는 이제 그 우리가 스위치를 딱 켜는 것도 이제 가능하고, 스위치를 켰을 때 얘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떤 푸리에 트랜스폼에 의한 이제 사인파 성분도 나타나지만은, 이제 라플라스라는 분이 넣은 이제 이 실수부, 복소수의 실수부에 의한 감소의 개수도 이제 같이 이제 동작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실제 동작에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신호 해석이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모터, 예를 들면 모터의 동작에 이제 그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화는 이제 실제 물리계 현상을 이제 반영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달함수를 구하고, 그 전달함수의 근을 이제 우리가 복소수 형태로 이제 구하면은 S 플레인이라는 곳에서 그 개의 이제 어떤 이제 미래 동작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근이 이제 중심에 있으면은 그냥 쭉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에서 이제 근이 이제 실수부에 있으면은 진동 없이 그냥 발산하거나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근이 허수부 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진동 성분이 생긴다는 거죠. 진동 성분이 생기는데, 이제 이쪽 편에 있으면 이제 진동하면서 발산하고, 이제 허수축에만 있으면 진동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편으로 가면은 진동을 하는데 감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외란이 들어왔을 때 진동을 할 수 있지만 빨리 이제 수렴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제어를 할 때는 이제 그 요 S의 근이 이쪽에 이제 오게끔, 그러니까 이쪽에 안 오게끔 하는 것이죠. 근데 뭐 일부러 이제 그 뭐 발진기를 만든다든지 뭐 이제 이런 이제 부분은 이제 요쪽 부분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쪽 부분은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쪽은 거의 안 쓴다고 봐야 됩니다. 왜 뭐 이제 진동 이제 뭐 사인파를 만드는 뭐 그런 걸 한다는 것은 이제 근이 요 흡수 쪽에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제. 이제 그런데 이제 만일에 뭐 이제 우리가 물리계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전달함수의 근이 여기 있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어계를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이제. 이제 그 작업을 우리가 이제 저기 제어공을 통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그 하는 기법들을 이제 좀 배워 나가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 변환의 어떤 기본식은 뭐 이렇습니다. 이제 요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내가 어떤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으로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질 때 그때 이제 이런 수학적을 찾아서 이제 변환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 암기를 할 필요는 없고,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주 쓰면 머릿속에 들어갈 것이고, 좀 복잡한 것은 이제 그때그때 이제 수학책을 찾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어공학을 공부를 하면 이제 행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데, 이제 행렬에 있어서도 이제 어떤 고유값, 고유벡터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요 매트랩으로 이제 뭔가 시뮬레이션 할 때 이런 이제 블록 시뮬링크 모델을 구성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블록들이 이제 요런 거 이제 수학적으로 다 이제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블록들을 편리하게 변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라플라스 변환, 이제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변환으로 이제 이게 S 파라미터로 이제 식이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PID 제어
뭐 그 부분을 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례적 단순히 K가 있는 것은 이제 비례적으로 이제 올리거나 낮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S는 이제 미분제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어떤 이제 기울기를 1이라는 걸 주면 이제 그냥 바로 그냥 직각으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거겠죠. 이제 뭐 그렇고, 요거는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미분제어입니다. 이제 특정한 값을 주면은 이제 그 값이 이제 그대로 반영되는, 낮추면은 뭐 이제 이런 이제 각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적분제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미분제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한 값에 대 가지고 이제 시간을 그러니까 당기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분제어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고 미분제어는 시간을 당기는 거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분 요소죠. 요소제가 아니고 적분 요소는 이제 특성값이 주어졌을 때 이제 충전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천천히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 지연 요소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요소는 이제 주면 적각 반응하기 때문에 시간을 당기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지연 요소라는 게 있는데 1차 지연 요소는 이제 이렇게 된답니다. S 플러스 A로 되고, 1차 이제 앞선 요소, 이건 이제 어떤 미분에 해당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1차 지연 요소 SA 플러스 1.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SA 플러스 1은 이제 주어졌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그런 요소로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냥 대표적인 게 이제 요런 거죠. RC 충전. 예. 그 다음에 이제 2차 지연 요소. 이제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2차 지연 요소는 이제 2차 지연 요소도 이제 이 전달함수의 근에 따라서는 이제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고, 또 빨리 또 진동할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2차 지연 요소는 이제 요 밑에 이제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S제곱 형태로 이제, 그래서 이제 2차 지연 요소다. 이렇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RLC 회로고, 이제 뭐 이런 형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낭비 시간 요소, 이제 요거는 사실 뭐 잘 이제 우리가 모터 제한 이런 데서 거의 사용하는데, 이제 요 보일러나 전기 이런 쪽에는 이제 좀 쓰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나 기계적인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걸 이제 좀 미분 방정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전기 쪽에서는 RLC, 예로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 방정식이 나타나고, 물론 다른 형태인데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쪽 같은 이제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너시아, 회전에 따른 이제 관성 성분이죠. 그 다음에 댐퍼가 이제 주요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형적으로 이제 얘는 회전이고 얘는 이제 선형적으로 진동하는 여기는 이제 질량하고 댐퍼가 이제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제어공학 이제 찾다 보면 이런 거는 이런 요소들은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미분 방정식은 이제 다 이제 우리가 2차 이제 보통 얘들을 다 이제 전달함수 나타내면 뭐 S 제곱 플러스 뭐 A S 플러스 B 분의 뭐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이제 라플라스 변화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죠. 요건 전기, 요거는 이제 회전, 요거는 이제 병진 운동, 우리 직선 운동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기본적인 이제 요소입니다. 그게 이제 합쳐진 게 이제 요런 우리가 기계적인 이제 제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기도 있고
회전을 이제 유발하는 이제 모터에 대한 부분, 기어비를 거쳐 가지고 이제 뭐 로봇팔이나 이제 이런 걸 움직이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위에 이제 설명드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모터에 걸리는 전압은 이제 요렇게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이제 내가 입력을 준 전체 합은 킬로위퍼 붙이게 해가지고 이제 전압이 이제 똑같아야 되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일에 흐르는 저항, 그 다음에 인덕터, 그 다음에 이제 모터에 걸리는 역기전력.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킬로위퍼 붙이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모터에 걸리는 토크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첫 번째 기어에 걸리는 이제 토크 2의 B는 이제 이렇게 이제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어를 거친 이제 두 번째 토크는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어 B를 감안한 이제 토크 1과 세타 2는 이제 기어 B를 감안해서 이제 이렇게 형성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쪽은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제어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토크를 제어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 IA 전류를 제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전류 제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전류 제어에 이제 어떤 PI 어떤 개인을 설정하는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요 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목표는 이제 요 토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구한 요런 식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하면은 요렇게 이제 복잡한 식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해가지고 전달 함수를 구하고, 우리는 또 이제 피드백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피드백 요소는 없겠죠. 이제 피드백 요소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요걸 전달 함수를 구해가지고 어떤 센서들을 부착해가지고 이제 전류 제어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이제 속도의 증가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부분, 이제 요 전류 제어 피드백 외에 이제 속도와, 그러니까 이제 속도의 증가비죠. 이제 증가비를 알 수 있는 루퍼,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속도나 위치를 위치를 알 수 있는 루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두 개의 루프를 이제 더 추가를 해야 이제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오펜플 쓰든 펌웨어를 하든 이제 뭔가 얘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 GS는 이제 요 위에 이제 얘가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좀 안정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센서 플러스 이제 BI 뭐 D 제어 이제 이런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달 함수가 구해지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우리가 오픈루프 상태에서 이제 안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득 여유와 그다음에 위상 마진을 우리가 이제 알면 걔가 이제 클로즈 루프로 딱 넘어오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WCC를 이제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에 따라서 이제 스텝 응답이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가 이제 결정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보대 플러스로도 이제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이제 응답 특성을 이제 이 제어기를 너머로 해가지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통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달 함수의 근을 이제 또 구해서 좀 확인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함수의 근을 구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복소 함수의 어떤 근은 이제 킬러 복소수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대칭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근이 이제 S1은 A 플러스 JB로 나타날 수 있고 S2는 A 마이너스 JB로 나타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근을 이제 실수부와 흡수부로 이제 나타내면은 이제 이 개가 발산을 할 것인지 수렴해가지고 안정될 것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어공학에서는 이제 근이 대부분 다 이쪽에 와 있어야 된다.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이게 이제 오버슈트나 언더슈트도 없이 이제 바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능력은 이제 실수부 근처에 이제 근이 있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베스트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적은 이제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플랜트나 이런 걸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전달 함수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런 이제 센스나 PID 제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얘를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져올 것인가가 이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제어공학에서 이제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수학적인 접근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런 목표를 위해서 이제 C 코딩이나 알고리즘을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결과를 내는 게 이제 어떤 컴파일러 역할, OS의 역할, 그 다음에 하드웨어의 이제 전자적인 역할, 이 다 동원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제 이 알고리즘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어공학을 저도 이제 좀 뭐 공부를 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머리로서 이제 이 통찰이나 이해를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C 코딩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 OS가 어떻게 동작하고 밑에 뭐 그런 거 이제 별도로 공부를 해. 물론 이제 깊이 있게 이제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이제 공부를 이제 하는 게 필요는 한데, 우리가 이제 머리로서 이렇게 어떤 물리계를 이렇게 상상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전달 함수를 구하는 것에서 이제 사실은 끝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떤 수학적인 어떤 접근을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좀 무리가 따른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어공학을 이제 이해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내가 목표로 원하는 게 이제 이런 응답이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오버슈트도 없고 이제 최대한 빨리 이제 목표치 이제 너무 느리지도 않고 이제 적당한 지연을 통해서 하는 게 목표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뭐 모터를 돌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가 스위치를 올리면은 이제 1초 뒤에 댐핑도 없이 드르륵 하는 거 없이 그냥 딱 자기 이제 뭐 전압배면 돈다.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제어공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어기를 설계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런 보대 플랫도 이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의 전달 함수를 구해가지고 이제 S 플랜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좀 안정한 쪽으로 이제 근을 이제 이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폴도 추가하고 뭐 극점도 추가하고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지극히 수학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이 극점을 이제 넣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요 S 이제 요 뭐 도면상 뭐 이게 뭐 루트 근계적 해가지고 뭐 이리 막 선이 막 이리 변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게 이제 물리적인 것하고 연관을 시키려고 그러면 좀 제가 볼 땐 상당히 좀 어렵다. 그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제어공학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이제 라플라스 이제 변환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어공학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든지 특히 라플라스 변환은 뭐 계속 이제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좀 작은 이제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생각하면은
풀이의 변화는 이제 그냥 우리가 시간 영역의 어떤 현상을 이제 주파수 도메인으로 이제 갖고 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라플라스 변화는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그 풀이의 변화는 상당히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수학적이라고 이제 상당히 이론적이라고 이제 보면은 라플라스 변화를 함으로써 우리가 스위치를 켜고 그다음 댐핑 계수가 존재하고 어떤 실제 어떤 물리계를 좀 더 정확하게 반영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뭐 매트랩이나 이런 시뮬링크 툴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뭐 파이썬으로 이렇게 이제 코딩으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뭐 이제 그 전달 함수를 무식하게 이제 뭐 미분방정식 세워가지고 뭐 라플라스 변환 해가지고 요 S 플레인에서 이제 뭐 건을 구해가지고 얘를 뭐 이렇게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 다 이제 매트랩으로 이제 블록 그래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면은 이제 딱 나오는 편한 이제 세상이 됐지만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이제 개념은 사실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 뭐 손으로 뭐 이렇게 무식하게 이걸 계산해 가지고 이걸 옮기기 위해서 다시 뭐 근계적을 또 손으로 계산해 그리고 뭐 그런 무식한 짓을 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개념은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